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파월 의장으로 시작해서 연준 관계자들로 끝났다. 그만큼 이 등락을 거듭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익 매물 출회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큰 이벤트 없었고 연준 인사들 발언 많았고 또 뭐 그 전주부터 해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등등 얘기 나오면서 한 2주 정도는 조금 쉬어간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차익 매물이 아마 가장 정확한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그 가벼운 조정이었는데 나스닥 쪽의 조정이 좀 더 깊었던 점은 역시나 이번에 연준의 매파적 발언 그것 때문이겠죠. 해서 빅테크주들이 차익 실현 그 빌미를 맞이하면서 조금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헬스케어라든지 또 우리 에너지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특징주로 보면 이제 테슬라가 200불을 회복한 이후에 좀 밀렸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세를 보였지만 그 대척점이 있는 구글, 메타, 아마존은 모두 급락을 했죠. 요게 의미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은 챗GPT를 빙에다가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방어를 잘 했는데 나머지 이제 광고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은 급락했다는 점은 첫 번째는 이제 장이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는 경쟁 관계까지 보면서 따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는 2주 연속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강했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역시 외국인의 매매가 가장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코스닥 상승의 선봉에는 외국인의 매수,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던 그 2차 전지의 강세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 중요한 건 2차 전지의 시세는 이 쇼커버링이 끝나고 나서가 진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잘 나갔던 챗봇이나 로봇,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은 한 주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반면에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던 SM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선언으로 SM이 뭐 급등을 하고 또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또 다른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특징들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13일 월요일에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4일에는 빅이벤트죠. 미국의 1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5일에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16일에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함께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끝으로 17일에는 영국의 1월 소매 판매와 함께 미국에서는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CPI라는 빅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빅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증시가 좀 올라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체크해 볼까요? 네,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이벤트를 맞이하는 것과 올라왔을 때 자리에서 이벤트를 맞이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번 주는 아마 검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큰 뭐 이벤트는 딱히 없습니다만은 CPI가 가장 크죠. 우리 미국 CPI 추이를 보시면은 그동안 9월에 이제 고점을 9.1%를 찍고 나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8.5, 8.3 등등해서 지난번에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대감은 뻔하죠. 또 빠질 거야. 한 6.2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반대 현상, 우리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또 한 번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CPI는 그 미 노동부가 그 CPI에 대한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항목별 가중치 계절 조정 변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게 매파적인 인사의 발언입니다. 월요일 미셸 보우만 그리고 금요일 뭐 잘 아시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으니까 그쪽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는 이 최근 상승분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다. 그래서 화요일 CPI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PI가 갑자기 급등하는 뭐 대형 사고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추세로 본다면 우리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이제 1, 2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수를 놓고 보면 우리 거래소는 쉬어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약간 외국인이 붙으니까 종목 장세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CPI 수치, 그에 따른 빅테크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200불 잠깐 찍었던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까는 우리 증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관찰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 증시로 놓고 보면 미국의 빅테크의 행보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외국인, 외국인이 사면 가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외국인 팔면 빠지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수급을 자세히 좀 다룰 건데 우선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보시면은 빨간색이 거래소인데 작년 7월에 저점을 찍고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놀라운 매수세고, 만약에 이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제가 농반 진반으로 지수 원래 4천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정 조건은 지금 이렇게 사준다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힘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우리 그 파란색 보시면은 딱 원래 1월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건 2차 전지주의 쇼크본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는 동시다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수를 이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 종목 장세는 돌아갈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고객 예탁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우리 그 2020년 초에 30조 정도에서 2021년 장이 올라올 때 77조까지 강하게 올랐다가 시장의 조정과 함께 쭉 빠졌죠. 해서 43조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51조, 다시 4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참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뭘 사겠습니까? 예. 뭘로 고생했습니까? 대형주 사셔서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과연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를 사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온다면은 개별주 쪽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제가 펀드 유출입도 잠깐 보겠는데, 펀드 유출입은 진짜 제가 한 100만 년 만에 보는 느낌입니다. 거의 안 보는데, 예. 우리 펀드 1년간 펀드 유출입 보시면은 기관적으로 작년 한 해 시장이 안 좋으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토탈에서 한 8조 정도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건 ETF 포함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관의 매수세 같은 경우도 최소한 종목 장세가 될 만한 흐름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수급을 통해서 봤을 때 지수의 추가 상승은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수의 추가 상승 기대감보다는 종목 장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기관의 참전 속도와 개인의 참전 속도에 따라서 성격은 조금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지난주 뜨거운 이슈였죠. SM이 주간 최고 화제 종목으로 올라섰는데, 사실 그동안 네. 엔터주를 워낙 강조해 주시기도 했고요. 향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뭐 SM의 진심인 남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엔터주를 예.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것은 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섹터 여러 그 테마 섹터 중에서 실적이 되는 섹터가 없어요. 엔터와 2차 전지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실적이 강한 쪽을 강조를 드린 것이고, SM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축하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10만 원 주가는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인가? 이건 카카오가 칼춤을 출 것이냐, 거기에 달렸어요. 카카오도 사실은 SM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카카오 엔터의 밸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SM의 합류가 없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칼춤을 출 것인가? 이것도 물론 이건 지난번 이수만 총괄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카카오의 행보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브가 SM을 얼마에 결국 받아가는 겁니까? 12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하이브가 왜 SM을 12만 원에 받아갈 것인가? 그건 그 가치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SM의 가치는 중기적으로 더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엔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하이브는 작년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2, 3개월부터는 제가 용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프로듀싱 능력도 보였지만은 예. 강력한 M&A 능력까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 그리고 또 JYP 같은 경우도 예.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는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핵심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자 말씀드렸는데 그건 엔터 2차 전지가 되겠고 다만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조정시 관심. 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만한 건 역시 중국입니다. 우리 주말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했다. 중국도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왜 최근에 피지컬 100과 슬램덩크가 지금 흥행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런 점을 보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도 새벽부터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이 매주 일요일 밤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은 계속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오늘도 시간이 빠듯해서 뭐 시황 종목들 길게 말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한 주를 대비해서 예. 일요일 밤 8시에 매주 진행되는 공방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뭐 깊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